대장동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이나 메모장 등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죠. 이 발언 말려 죽일 것이다. 일단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난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 들어왔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배송자금은 이재명 대표 직접 지시가 있으셨던 건가요?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지시 있었다고. 배송자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휴대전화 정진상 실장이 버리라고 지시하셨나요? 돈 실제 용처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 들으시거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정진상 실장이 청와한 고검장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 주신 거 맞습니까? 일단 보여지기로는 묵묵부답인데 그래도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의미심장한 증언도 했고요. 위원종 의원님. 네. 본인이 형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추가 증언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지금 나온 것은 상당히 작은 돌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정 나올 때는 지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본인의 자택 앞이나 이런 데서 일부 기자들과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기자들이 유동규 씨 집 앞에서 사실 거의 24시간 지금 대기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1964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씨는 1966년생이에요. 그리고 정진상 씨는 제가 알기로 68년생이고, 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유동규 씨는 그보다 어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측근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이제 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대장동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죠? 바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진상 씨가 모든 문서에 보면 서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돼 있죠. 김용 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유동규 씨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본인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뭔가 대장동의 완전 주범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고 또 예. 천화동인 1호도 유동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죄 지은 만큼만 책임지겠다. 그리고 더 큰 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결국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느냐. 결국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심정들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오늘 재판 끝난 뒤에 나온 발언이고요. 한글보 인터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사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박 의원님이. 그래서 좀 저희가 어렵게 모신 것도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작은 돌 하나 던져도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라고. 급하게 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10년 전 그들과 같이 있어 너무 잘한다. 그들은 내가 입 다물길 바랬지만 이 얘기는 뭔가 본인이 추가 폭로할 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얘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짚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다, 측근이다 이러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유동규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었습니다. 예. 유동규 측근이냐? 이랬더니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유동규는 사면 안 해주겠네. 이렇게 물었더니 아유 범죄자를 무슨 사면하느냐 이렇게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유동규로서는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이 1인자는 이재명, 2인자는 정진상, 3인자는 유동규라고 본인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측근이라고 하면서 유동규 자신은 측근도 아니라 그러고 사면도 안 시켜줄 거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화가 났던 국면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본인이 지금처럼 흘러서 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 부분만 하면 뇌물을 지금 얼마 받았다는 게 검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 2, 3년 정도 징역 살면 되지만 전체를 다 책임지면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것까지 다 책임지게 되면 거의 무기징역을 살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은 딱 쪼개서 분명히 밝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도 보면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 예. 두 사람의 그 진술이 일치를 하고 있고 그걸 찾아갔더니 CCTV도 있고 차량 출입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CCTV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의 과거 아파트 주차장에서 뭔가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CCTV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있고 예. 차량 출입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녹취록 그러니까 술집에 갔을 때 그 술집 여종업원에 문자를 복원했다.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하나하나 폭로되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좀 잠시만요. 지금 대장동 재판 끝난 뒤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마이크를 급히 넘기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김용 부원장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섰다 뭐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당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실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금 용처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 그건 검찰에서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변호사 회유 정황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 전에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저 정도면 약간의 공식 인터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4-5개 정도를 받고 하나하나 질문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사안, 뭐 돈이 어떻게 건네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니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속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했나요?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착각했다 생각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부정차장 형들이라고 생각했다. 비정한 세상을 느꼈고 우선은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저 말 의미심장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꽤 많다는 여러 가지 방증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이 대표의 경우에는 성남시장도 2번 하고 경기지사도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기간에 김용 이 부원장의 경우에는 성남시의원을 2번 하고 경기도 대변인을 했고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8년간 근무했고 이 경기도에서 또 정책실장으로 4년간 근무했고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활약을 하면서 유동규라는 사람과 함께 좋게 얘기하면 동고동락을 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각종 성남시와 경기도가 그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 이 공동의 이익을 취해 왔을 텐데 유동규 이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다 나몰라라 하더라. 그래서 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좋은 관계로 있어 왔던 일들 또는 좋은 관계 속에서 건네졌던 돈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이게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처음에는 특혜 의혹이었거든요. 특정 몇몇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왜 이런 인허가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특혜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의 일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니까 특혜로 조성된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지금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형제들이라고 그 주변 인물들에게는 그런 이 사람들의 판도라의 상자가 어떤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나 보는 것이 내용들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5시 54분쯤인가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끝났는데 그 재판 안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결정권자는 모두 이재명 대표였다. 과거에 달리 조금 진술을 바꿨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착각했다 생각을 했다. 느끼게 됐습니다. 비정한 세상을 느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울 때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다. 뭐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도 본인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만 지금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지금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라고. 김주일 대표님.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측근을 구속시킬 정도로 8억 원을 4번에 나눠서 받았다는 진술도 물증까지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떤 얘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고 있다는 겁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영웅시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금 저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눈에 띄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그거를 뭐 아끼고 있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아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정황적으로만 이를테면은 대선 자금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지금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게 재판에 가면은 여러 지금 이를테면은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이 시켜서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진술하지 않는 이상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이게 수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어려울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 기타 등등 얘기들을 보면은 유동규 씨의 어떤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평소에 좀 잘하지 본인 위급할 때면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맨날 그렇게 외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다고 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의리를 지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참 예. 사람이 조변 섞게 하는 게 좋지는 않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10여 년 뭐 이재명 대표 포함이 있겠죠. 정진상 혹은 뭐 김영희 측근들과 같이서 너무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앞으로 검찰에 쏟아낼지 혹은 오늘처럼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를 할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털어놓는 그의 말, 당시 윗선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유 전 본부장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수상한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어요.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몹쓸 짓을 했는지 아니면 묵살했는지 누구를 도와주려 했는지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밝히면 될 거고. 작년 9월의 목소리랑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데 휴대전화 던지기 전에 정진상 실장과 8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수영 의원님. 여기서 유 전 본부장 주장은 이겁니다. 정진상이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부분 때문에 회유 압박 논란이 또 되게 커진 것 같거든요. 정진상 씨가 버리라고 해서 창밖으로 던져서 그 핸드폰이 땅으로 떨어졌고 어떤 사람이 주워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게 누군지를 못 찾아냈는데 예. 검찰이 또 찾아내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예. 검찰이 못 찾고 경찰이 찾았던가 하여튼 그래서 예. 핸드폰을 찾아서 포렌식을 했고 그 결과 통화 결과가 다 나왔죠. 정진상 8번, 김용 6번. 그럼 왜 정진상, 김용과 통화를 했느냐? 이분들 정영학 녹취록의 첫 페이지에 보면 도원결이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4사람이 도원결을 맺어요. 일단 녹취록에 따르면. 녹취록에 따르면 그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데 당시에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고 할 때는 김만배는 이미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의형제를 맺었던 도원결이 한 사람, 즉 정진상과 김용과 통화를 했던 것이죠. 예. 그때 핸드폰을 던지라고 얘기했다. 이건 100% 증거인멸 죄까지 정진상이 이제 덮어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주장이긴 합니다만 박 의원님 생각은 작년에 분명히 정진상 실장은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분히 충실히 수사 임할 것을 유 전 본부장이 당부했다. 이 말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럼요. 주장이라고 하면 그 이 부분이 전에 논란이 커진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그 시장 시절에 예.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핸드폰부터 깨버려라. 핸드폰을 버려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시에 충실하게 따라서 정진상 당시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핸드폰을 버리게 만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회유 의혹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또 하나 더 있어요. 구장 차장. 네. 이게 주말 사이에 S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정진상 실장이 당시 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다 얘기가 됐으니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에 가라라고 했다.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다음날 응급실에 갔지만 입원을 못하고 체포됐다. 이 부분도 김용 부원장의 얘기대로 그러니까 중간에 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다 연관이 돼 있다는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정수 검사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꽤 회유 종용 논란으로 파장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도라의 상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해 구속을 됐을 시점을 전후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어떻게 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 중에 이제 하나의 일단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속과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일단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제 이런 조언을 김용 부원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조언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것은 뭐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입니다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과 얘기가 됐으니 그렇게 하면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등장하는 김용 부원장은 과연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등장하는 이정수 이 지검장과는 김용 부원장이 통화 내지는 그런 내용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뭐 없는 얘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연 유동규 본부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통화 또는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새로운 논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주장을 뒷받칠 만한 행동을 당시에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다음날 응급실을 간 건 맞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데 입원을 못하고 검찰에 체포됐다. 이거는 뭐 이정수 검사장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일면식도 없다.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식사나 술자리 한 사실도 없다. 검사장과의 이런 회유 종용 의혹에 대해서 이름이 거론된 두 당사자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